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째 시간인데, 경쟁은 희망이 될 수 없다. 또 경쟁은 결국 퇴보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우리가 이제 읽어온 책 꽃들에게 희망을 트레나 폴로스라고 하는 아동 작가시죠. 이분은 이제 193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나서 이제 독일 이민자입니다. 1840년경 뉴올리언즈로 이주한 독일 이민자인데 어려서부터 시골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동화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카톨릭 집안이고 18살 때 장학금 2개를 제안받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이집트 아흐밈으로 건너가 가난해서 학교 갈 수 없던 어린 여학생들을 돕고 여성 자수 협동 조합을 설립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국제 여성 운동 단체 그레일 회원으로 지내고 공동 농장에 일하면서 우유 짜고 채소 재배하고 조각품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69년에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출판사 파울리스트 프레스와 인연을 맺어서 거기에서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2년 동안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손글씨 하나하나 텍스트를 눌러 쓰고 이제 글을 본인이 직접 자필로 썼다는 거죠. 일러스트를 입힌 후에 꽃들에게 희망을 1972년 9월에 세상 밖으로 나왔고 출간 이후에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적 영역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린 책,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자와 작가에게 주는 크리스토퍼 상. 네, 어서 오십시오. 그 크리스토퍼 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저도 이거 만화로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만화 영화로.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저도 이 책을 어렸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어, 러시아, 중국어, 태국어, 히브리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터키어, 스와힐리어 수많은 언어로 이제 번역되고 소개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작품 성공 뒤에 그녀는 작가, 조각가, 또 유기농 정원사, 우리 권사님이, 최민희 권사님이 원예 치료 박사시라던데? 그러니까. 원예 치료 박사. 이번 주에 음악회 하신 거 아시죠? 낮에 오셔서 정원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원예 치료 박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태비 옹호론자, 삶이 영예하며 환경운동, 자원보고서 살아가고 있다. 이분이 지난번에 한번 일본이 방사능 유출할 때 이분이 언론에 나와서 반대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꽃들에게 희망을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다 읽는 거 아닌가?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처럼 읽기는. 네. 자, 이게 짧거든요? 되게 동화책. 예. 이거 애들한테 꼭 읽히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이제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인 줄무늬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 잎을 먹으며 성장하다가 삶에는 지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나무를 벗어나 모험을 시작한다. 줄무늬 애벌레는 옛날에 자신처럼 잎 먹기에만 열중하던 다른 애벌레들을 무시하면서 계속 갈 길을 갔다. 어느 날 애벌레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따라갈 뿐이었고 줄무늬 애벌레도 무심코 따라 이동하다가 애벌레들이 겹겹이 쌓여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기둥에 도착한다.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산업 시대의
그 인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목적, 이게 이제 목적을 얘기하라고 하면 애들이 다 얘기해. 자, 애들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뭐라 해요?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네. 그 직업을 얘기해요. 근데 직업은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꿈이 직업이 야구 선수.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꿈이지. 그냥 야구 선수, 응? 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서 그건 직업이잖아. 그러면 이제 꿈을 이루면 뭐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의사 면허증 딱 받고 죽으면 돼. 그건 꿈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애들은 뭐 어떤 직장이나 직종을 얘기하고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 이걸 왜 하는지가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저희 친척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희 이제 저한테는 조카뻘이에요. 저한테 조카뻘인데, 그 친구가 뭐죠? 포스코의 30대 과장이 됐어요. 아주 파격적 진급이죠.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뭐, 승승장구 엘리트죠. 초엘리트. 그래서 직장 생활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뭘 하냐면, 이게 면접관이 된 거예요. 포스코의 신입생들 면접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거 안 묻고, 왜 여기 왔냐고. 응?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명절에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명절에 뭐 만나서 우리 아들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용감하고 행복하다. 자기는 그렇게 못했대. 자기가 그것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우리 독서스쿨에서 계속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커서 어떤 직장인이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응? 나는 뭐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라든지, 의사가 돼서 의료 그 가난한 사람을 고쳐준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완성된 자리에서 완성된 직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래서 학교 다니고, 그래서 취업해서,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럼 내 인생에서 뭐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그래서 뭐야? 공허해지는 거야. 공허해지는 거.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산업화 시대, 자본주의 시대의 맹점이에요. 그거 뭐냐면, 이 뒤에 나오면 이제 구조적 소외감을 느끼면 불안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애벌레 기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지만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작정 남들 따라 올라가고만 있었고, 그 중엔 낙오자도 있었는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있는 애벌레도 있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기둥을 올라타 치고 치며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다. 이 큰 꿈은 뭐냐면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응? 하지만 꼭대기에 가는 건 쉽지 않고 중간쯤에 마음의 불안을 이기지 못해 우라통에 터뜨리다 마침내 밟고 있던 노란색 애벌레를 만난다. 노란색 애벌레는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남들을 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왜 경쟁해서 상처받고 상처 줘야 되지? 이제 이런 의구심을 품은 거예요. 줄무늬 애벌레에게도 이럴 필요는 없느냐고 설득한다. 그렇게 경쟁과 혼란에 지친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색 애벌레와 함께 기둥을 내려오고 서로 이해하며 의지하며 그들만의 시간을 즐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줄무늬 애벌레는 혼자서 애벌레 기둥을 보며 넋을 놓는 등 기둥의 끝에 대한 기둥 그 끝죠. 그 마지막 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게 구조적 소외감이에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애가 좀 달라. 학교에 적응 못해.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 애가 문제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애가 더 특별할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의 엄마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애는 얘가 이상하네. 학교 적응 못하네. 그래서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다른 애구나. 뒤에 나옵니다. 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잘 적응하면 적응해서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거대한 이제 메커니즘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안심이 되는 거야. 나와 있으면 불안한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구자가 되고 선도자가 되고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끌어가면 되는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 너는 다르구나. 너는 다른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적 소외감을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감옥인 거예요. 우리 애는 달라. 여러분 자녀가 다른 거 보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이 구조, 교육적 구조 속에 이게 기준이 돼서 이 아이를 비교해보니, 얘가 문제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 아이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왜 부모님 소외감 느끼는지.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학원에 많이 보내잖아요.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얘가 학원에 안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내가 얘를 난 못하게 했거든. 학원에 보내면 학원이나 이렇게 보내면 안심이 돼. 적어도 학원에 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했잖아요. 20년 동안. 예? 학원에서 5%에서 10%만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나머지 90%는 뭐 하는 애들인지 아세요? 공부하는 척하고 학원에 구제하러 오는 거예요. 학원을 도와주러 와요, 지금. 돈 열심히 잘 내주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구조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뭔가 거기 적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죠. 얘는 이런 체제와 좀 다르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자꾸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얘를 다양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공부해야 돼.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같이 커가는 거예요. 에디슨 엄마가 만약 그랬다면 에디슨이 오늘날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 전기도 에디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나중에는 너무 장사 속이 너무 장사 돈 하는 바람에 말년을 좀 망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계속 자기가 호기심을 갖고 의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옛날에는 일자 드라이버만 있었대요. 응?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거기다 선을 하나 딱 껐네? 그 십자 드라이버 만들어서 특허를 냈어요. 대박 쳤잖아. 그죠? 그니까 뭐야? 불편하네?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 창의적인 거는 나중에 모든 걸 다 따라와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돈 하지만 사실 돈은 그런 발상이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구조 소외감을 느껴요. 결국 주물무늬 애벌레는 울리며 매달리는 노란색 애벌레를 두고 애벌레 기둥으로 돌아가고 노란색 애벌레는 삶의 의욕을 잊은 채 방황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더 추가. 자, 이런 구조 안에 우리 애를 굳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가 적응 못하죠? 학교에서 왕따 당하죠? 학폭당하죠? 다 고통당하고 다 아픔 당하고 오늘날의 이 시스템, 이 구조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교육기관이 사실은 옛날에 이런 개인 교육을 못하고 있는 고아나 이제 영국에서 조지 뮬러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장 적절한 교육이어서 학교가 생긴 게 아니에요. 가장 그 교육에 소외되는 친구들을 모아서 교육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였으면 산업화되면서 집단화돼 버렸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공동체 교육이 이제는 교육의 다양성 속에 병행돼야 돼. 예.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 마을이 필요하대. 그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이런 우리 양동 지역의 목회자들은 그래도 약간 고등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독서스쿨이나 뭐 원어민 영어나 이렇게 뭐 주중학교나 이렇게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과 공부 시키면 얘네들이 주일날은 또 뭐 다른 교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아이의 교육은 너는 여기서만 배워야 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여기서는 이걸 배우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영역도 배우고 학교에서는 또 공동체를 배우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여기서만 배워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폐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응? 뭐 또 이런 사람들 우리 아이는 절 다니는데 뭔 상관이냐고.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이 전인 교육은 다양한 속에서 다양한 것을 아이들이 섭렵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동면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뭐가 돼요? 교육의 장이 돼야 돼요. 예, 교육의 장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줄무늬 애벌레 울며 매달리면 노란색 애벌레를 두고 애벌레 기둥으로 돌아가고 노란색 애벌레는 삶의 의욕을 잊은 채 방황한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무엇인가 꽁꽁 묶인 듯 모양새를 한 늙은 애벌레를 보고 당황하지만 그는 되어야 할 것, 즉 나비가 되는 과정일 뿐이라며 오히려 노란색 애벌레를 긴장시키고 나비에 대해 설명한다. 자, 이 애벌레는 원래 뭐가 돼야 돼? 애벌레는 어디 기어 올라가서 어디 뭐 정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애벌레는 뭐냐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뭐죠? 이렇게 태화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나비. 예, 그들은 이 나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애벌레는 나비가 된다고 치면 사람은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람은 인간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예요. 뭔가 이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된다, 목사 이게 아니고 누가 늘 그런 얘기예요. 이제 목회자들도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어떤 내가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전에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격적,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비라면 우리는 뭐죠? 인격, 인성, 그죠? 이런 것들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나비가 되는 과정을 필요하고 오히려 노란색 애벌레는 진정시키고 나비에 대해 설명한다. 늙은 애벌레는 나비에 대한 설명을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 자체였다. 하지만 노란색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 애벌레의 삶을 버린다는 것. 이런 흉한 모습에 대한 자괴감을 떠나버린 줄무늬 애벌레에 대한 걱정 등 겹쳐 쉽사리 결정을 내지 못한다. 그런 노란색 애벌레를 보면 늙은 애벌레는 아래의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완전히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고 노란색 애벌레도 이내 결심하고 늙은 애벌레처럼 번데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원래 데미안은 알을 깨는 건데 이건 거꾸로죠. 다시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자, you'll be a beautiful butterfly. We are all waiting for you.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이제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는 거죠.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비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통과 의례가 필요해요. 그죠? 통과 의례. 그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번데기 그리고 뭐가 돼요? 나비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 이 애벌레에서 바로 나비가 될 수가 없죠. 이 번데기가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필요하죠. 여기가 이제 통과를 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어떤 과정? 나비는 뭐죠? 나비는 이제 애벌레와 번데기와 나비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과의뢰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인격이라고 보는데, 나비의 특성은 뭐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죠. 그리고 어디든지 볼 수가 있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뭐죠? 자유함이죠. 자유함. 뭐냐? 내적 자유. 구속되거나 구애받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물질에 구속되거나 명예에 구속되거나 돈에 구속되거나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함. 그것이 나는 이 통과의뢰. 뭐죠? 이게 우리가 교육이죠. 교육. 그러니까 인성 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전인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자유는 전 행복도 같이 온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움을 선사하는데 우리는 자꾸 교육이 우리를 옥죄는 거야. 구속하는 거야. 왜 그런지 뒤에 나옵니다. 이제 뒤 다른 책에서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자, 한편 바깥에서 노란색 애벌레와 함께 지내며 체력을 키운 줄무늬 애벌레는 순식간에 올라갔지만 다른 애벌레들에게 그 모습을 무자비하게 보였고, 줄무늬 애벌레 또한 내신 것을 알고 있는데다가 자신이 떠난 노란색 애벌레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차디차게 응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줄무늬 애벌레가 정상 부근에 다다른 바로 그때 갑자기 기승 엄청난 흔들림이 느껴지고 비명이 들리는 순간적 위쪽에 밝아진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막상 아무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 등 줄무늬 애벌레는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고 위쪽에 있는 애벌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애벌레 기둥의 진실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대화가 없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이해도 없고 배려도 없고 항상 뭐예요? 1등. 우리 딸이 대학 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신학교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조금 늦잠을 자서 결석을 해서 노트 필기한 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쟁이라고는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조차도 뭐예요? 빌리는 것이, 우리 옛날에는 빌려주지 않았나? 그죠?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거 얘한테 빌려면 이게 신뢰가 되는 거. 왜 그랬죠? 경쟁 상대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뭐냐면 이해와 사랑과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신화와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물들은 거예요. 그리고 경쟁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에요. 결국 경쟁은 뭐예요? 경쟁은 서로를, 얘를 내가 물리쳐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게 경쟁이잖아요. 이 경쟁은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유쾌하지가 않아요. 짧게는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기분 좋은 거는 1년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나는 조금 더 노력했으면 거기서는 또 그 학교에서 내가 이과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는요, 과 갖고도 재요. 야, 다 같은 서울대. 야, 서울대 농대가 서울대냐? 응?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가 조금 노력했으면 과가 달라. 법대를 갈 수 있는데,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국문학과가 서울대냐? 서울대 한 의대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뭐냐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서울대생도 있다고요, 그렇게. 예. 근데 서울대는 전 세계로 하면은 1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가요. 까불고 있어.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 연대 다니는 학생들 조금만 있으면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의 후유증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항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고수가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면, 경쟁의 상대이기 때문에 뭐냐면 적수란 말이에요. 적이요, 적. 그러니까 세상을 적으로 생각하고 뭐냐면 협력 관계, 함께하는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관계로 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관계면 경쟁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둥 아래에 떨어져 죽은 애벌레를 위로 올라가려는 애벌레들을 밀쳐지고 추락한 것이었고 최상층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들 외에는 다른 기둥들이 있다는 걸 다들 봤으면서 노력한 게 아까워서 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 빅브라더, 그죠? 결국 속고 속이기 장악하기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 서로 낭비하는 거, 서로. 그렇게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줄무늬 애벌레는 그렇게 직면하게 된 사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 혼란을 느낀다. 그러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려는 애벌레들의 밀쳐질 위기에 처했지만 모두가 기둥 밖에서 날아서 꼭대기까지 올라온 어떤 노란색 생명체를 보고 놀라 술렁이는 바람에 가까스로 위기에 벗어난 누구겠어? 나비야. 응? 줄무늬 애벌레는 그것을 나비인 긴가민가 했지만 그 생명체가 자신을 잡으려고 거절당하자 슬퍼하는 눈빛을 하는 모양으로 보고 나비가 된 노란색 애벌레는 직감한다. 그죠? 여기는 날아서 오는 거야. 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남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이걸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은 똑같이 줄 서갖고 밟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일렬로 줄 서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나비로 어떤은 벌로 그죠? 어떤 사람은 나무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다양하게 꼭 여기서 꼭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제 성경에서 그 달란트라고 그러죠. 달란트 또는 은사라고 하는데 달란트 재능. 그래서 달란트에서 나온 게 뭐예요?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나왔죠.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도 이렇게 다 여러분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왜 말을 못해요? 이게 바로 경쟁 교육의 태예요. 다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못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다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저랑 6개월 만났나요? 제가 다 보여요. 여러분도 다 보여요. 성품과 재능과 이게 다 있어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이게 더 잘해 더 못해 개념이 아니잖아요. 잘해 못해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 2등, 3등 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최고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이데올로기 이념 속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공산주의 빨갱이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경쟁 구조예요. 지금도 계속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 몇 등 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그 공부에서 어떤 내용을 얻었니? 어떻게 했니? 이게. 그러니까 대학 가는 방법이 뭐예요? 몇 등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야, 서로 사랑하십시오. 웃기고 있네. 어떻게 서로 사랑해? 뭐예요? 대상을 경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사고와 생각과 가치가 다 뭐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요. 애들한테도 주입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누가 더 잘해? 더 잘해, 더 못해로 가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분은 이렇게 하고 있네. 이 목회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유롭대. 그거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목사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되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나의 은사고 나의 재능이기 때문에,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함께 나누고 공유고 함께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자, 저는 형광소 못 갈아요. 절대 못 갈아요. 가려면 저는 짜증나고 시험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이제 잘 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놀러 왔더라고.
자, 여기 형광등 있으니까 형광등 좀 가려줘. 예. 그 목사님 못하는 거?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회는 그렇게 살려고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나비가 되는 거. 호랑나비, 뭐, 노랑나비, 그죠? 뭐, 벌. 그러니까 다양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거를 발현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놈은 보니까, 나도 공부 좀 잘하겠는데? 그래서 일렬 줄 세우기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얘가 그림이래. 그럼 그림으로 가라. 네. 또 우리 둘째는, 뭐, 얘는 또 공부더라고. 막 가더니만, 갑자기 또 뭐 자기 신학교를 간다는 거. 왜 신학교를 가지? 나 이해가 안 가. 근데 자기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예. 또 우리 막내는 이제 고3이니까 또 요즘에 야자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길이 작아요.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학교가. 그죠? 목공학교. 또 뭐랄까. 그림 학교. 그러니까 미대 이거 말고 그냥 정말 애들 그림 전문 학교, 그죠? 뭐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꿈이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대안학교. 이제 저는 독서학교. 독서만 있는 게 아니겠죠. 독서하면 연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글도 쓰게 되고, 그죠?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학교들이 많아져서 아이들의 다양성 속에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자기 행복을 느끼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행복하죠. 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행복합니다. 자, 이제 넘겨볼게요. 뭐, 그래서 이제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6페이지 볼게요. 자, 책. 알피콘이라는 사람이 쓴 책, 경쟁에 반대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영상 보는 사람들도, 예. 경쟁에 반대한다. 자, 책의 주요 내용은 경쟁 숭배 사회의 구역질을 허하라. 경쟁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짓 신화를 해부, 기득권 재생산, 합리화 모순 구조 한눈에 볼 수 있다. 남을 거꾸로 틀어야만 내가 이기는 제로섬 게임인 경쟁 제일주의 교육이 인간의 본성에 따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도 하는데 미국이 못할 게 뭐 있냐고 했다는 몇 가지 이 얘기 가운데 교육 문제도 들어있다. 그는 한국 학생들 긴 학과 공부 시간을 부러워했다는데 그게 마치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검증받기라도 한 양 언론들을 이를 대대적으로 유포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경쟁에 반대하는 교수님 있죠. 책 썼는데 뭐더라? 그 교수님? 있어요. 경쟁이 얼마나 서로를 낭비하고 제로섬 게임인지를 얘기해요. 그분도 책이 있던데 유명하더라고요. 예. 자, 그게 마치 한국 교육의 학교 교육의 우수성을 검증받기로 한 양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유포했다. 그가 유독 한국과만 그런 비교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미국 교육 체제를 거침없이 비평하는 교육 심리학자 알피 콘은 경쟁에 반대한다를 보면 납득이 가는 구석이 있다. 콘은 미국 학교교육 근본 문제 책 제목부터 그렇듯이 바로 경쟁 제일주의라고 지적한다. 여러분 미국 교육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네,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동원한 많은 구체적 사실과 비판 논리들, 문제의식의 뜻밖에도 한국 교육이 그대로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한국 교육이 그만큼 철저히 미국화되어 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필 한국 교육에 거론한 것도 아마도 그게 미국 교육의 판박이어서 단순 평면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두 나라의 경제 위주의 교육이 질적으로 큰 편차가 없다면 미국 교육이 한국 교육에 뒤지는 것은 양적 결손, 즉 연간 학업 시간이 미국 쪽의 한국보다 월등히 짧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만큼 학교 공부 시간과 과목 수만 늘리면 문제 해결된다는 식의 결론을 혹시 내린 게 아닐까. 만에 하나 그랬다면 오바마는 번지수를 영 잘못 짚었다. 그러니까 오바마를 비판하는 거예요. 한국 교육이 뭐 경쟁과 뭐 과도화 그게 지금 이제 가시적인 것만 본다는 거예요. 미국 교육이 망가진 근본 원인이 바로 경쟁 제일주의 때문이라는 게 알피 콘의 생각이다. 따라서 콘의 분석이 옳다면 한국 교육도 조만간 미국 교육의 실패를 뒤따르는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예. 예.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철저하게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안 나요? 이거 경험한. 그러니까 이제 경쟁 교육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지금 자녀들이 지금 20대, 30대가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왜? 고통스러운 걸 알거든. 그 고통 속에 우리 아이를 밀어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죠? 다음 세대 뭐 출산율은 교육에 있어요. 교육에 자기들이 피해자거든. 자, 경쟁에 반대하는 데 따르면 경쟁제일주의는 너무나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근거 없는 4개의 신화를 토대로 해요. 첫째, 경쟁이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 야, 인간 본성이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둘째, 경쟁이야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경쟁 없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열심히 경쟁해야 생산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경쟁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품의 질은 이런 건 있었어요.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목표. 내가 오늘 하루 몇 개 이렇게 완전한 생각 몇 개를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몇 개 하자. 우리 이제 애들한테 교육할 때 2가지예요. 경쟁으로 이렇게 경쟁해서 하면 재밌죠. 내가 이기면 되니까. 자, 이기면 남는 건 뭐예요? 이긴 것만 남죠. 근데 야, 우리 요거를 만들자. 같이 만들자. 근데 너희들 시간 내에 요걸 같이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요? 협력한 것이 있고 같이 만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협업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경쟁하니까 경쟁해야 재밌어. 아니에요. 경쟁해야 재밌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하면 남는 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셋째, 경쟁하는 게 재미난 삶을 꾸미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마지막 신화는 경쟁이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갖게 돼. 이게 뭔 소리?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개소리죠. 경쟁이 인격을 형성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요? 예, 우월주의를 생산하지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월주의. 막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경쟁이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냐면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하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 이 경쟁에서.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 보수 세력에 대체 이런 신화에 열렬히 지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상의 변화에 추구하는 이른바 진보 세력조차. 여러분, 이게 경쟁이 이런 거래요. 막 밑에서 경쟁시켜요. 그럼 여기 생산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기득권은 그걸 그냥 먹으면 돼요. 뭐랑 똑같아? 다단계랑 똑같아. 밑에서 막 경쟁하는 거예요. 결국 애벌레처럼 결국 못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밑에서 막 경쟁시키고 자기들은 그 생산품을 따먹는 거죠. 자, 볼게요. 8페이지. 콘에 따르면 경쟁이 필연이라는 주장은 검증된 적이 없다.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 협력이 필수적이며 경쟁은 타고난 본성이나 끊임없이 주입, 학습되고 사회화된 현상이며 경쟁심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문화적 규범이라는 것이다. 뭐 이를 얘기하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예. 인간 세계를 포함한 다양한 자연 재생산은 투쟁보다는 대부분 평화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콘은 지적한다.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동아시아 민족들과 비교하더라도 경쟁 제일주의는 서구 문명의 특이한 현상이며 특히 미국에서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쟁에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 자연, 그죠? 거기에 우리가 세뇌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는 적자 생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미들은 협업하고 협력합니다. 뭡니까? 박쥐들은 서로를 도와줍니다. 침팬지는 죽은, 우리가 이제 자연 세계에서 배웠죠. 그거에서, 진화론에서도 도태된 그 새끼를 자기가 기릅니다. 경쟁과 협력의 차이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경쟁하게 되면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죠. 외로워요. 그리고 우리도 경쟁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등 해도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협력하면요. 함께하면.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한 거예요. 자, 8페이지.
중간에 경쟁이 생산적이라는 신화에 대해서도 협력이 오히려 더 생산적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반박한다. 경쟁은 왜 실패하는가? 코는 존 놀스의 소설 갈라진 평화에 등장하는 볼테르의 칸디드를 읽고 빠져들어 볼테르의 다른 저작들과 섭렵해 채트 더글러스와 오로지 1등을 하기 위해 성적 내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닥치는데 일거된 주인공은 나를 대비시킨다. 여러분 1등 하려고 책 읽잖아요. 책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 많이 했죠? 시험 딱 끝나면 그 기억이 싹 사라지죠? 왜요? 목표를 완수했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건 뭐예요? 공부가 아니죠. 근데 이런 거예요. 같이 요즘에는 대학에서 뭐냐면 이제 조별 과제를 하죠. 조별 과제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협력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조별 과제 하라는 거예요. 협동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그 평가는 협동심에 있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열심에 있고 성실함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시 제도가 경쟁에서 다른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기의 그 다양성을 통해서 그 다양한 활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성실함이 평가받고 자기가 연구한 것이 평가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단지 시험 잘 본 거. 하루 시험 딱 보고 여러분 시험은 제가 수능 시험은 뭐라 했죠? 수능 시험은 기능이라죠. 기능. 그건 기술이에요. 기술. 방법이 있거든요. 예. 탭스도 기술이에요. 예. 영어 시험도 다 뭐예요? 스킬이 있어요. 스킬. 방법이 있다고요. 그 학원 가서 배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어 실력이 되게 좋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이 없는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파란색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 과목을 학습시키는 이유는 중간에 그들의 인생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 따기 경쟁 공부 내적 동기 및 꼭 정말 배워야 할 무엇인가를 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꼭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것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윤리, 도덕. 여러분 윤리하면 꼭 뭐 생각하면 철학밖에 생각 안 나요. 노자가 뭐라 했지, 맹자가 뭐라 했지. 윤리가 뭐 윤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준칙인데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그 시대에 얘기했을까?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자, 맹자, 장자, 공자가 무슨 말을 했다. 그게 뭐예요? 지식이 지식. 자, 빨간색. 나의 승리와 기쁨은 남의 실패와 비참으로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고, 오로지 상대를 거꾸로 때리려면 내가 이기는 제로섬 게임인 경쟁은 우주론적으로 보면 허상에 가까운 개별적 자아의 절대성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쟁이죠. 경쟁의 산물이에요. 거기 열광해요. 그리고 우리 편이 이기면 좋아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뭐예요? 패배, 실패하면 뭐예요? 쓴맛을 보게 되고 거기 상처받게 되고 거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자, 9페이지. 경쟁은 자존심과 인격을 키우는 게 아니라 파괴하며 경쟁에서의 패배는 실패일 수는 있어도 나쁜 일은 아니라는 그럴듯한 얘기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경쟁은 결과지향성, 양자택일 흑백 논리, 수능적 태도, 획일성을 낳는다. 그 결과 경쟁 사회의 탈락자조차 문제 해결책을 그런 사회를 거부하고서 바꾸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타자들의 패배시키고 자신을 올라서게 되는 불가능한 환상에 찾고 자신의 실패 원인을 자신의 무능과 불을 타 돌린다.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자기가 무능력, 정신적 공황, 우울증, 자기 학대, 자기 살해, 즉 자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 사회가 이 구조적 모순이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사회를 비판하지 않고 나는 이 사회의 부적응자고 나는 이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이고 그래서 자기를 죽여요.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다른 영역으로, 다른 쪽으로 내가 발전해야지, 그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장남이 내일 온대요. 그래서 참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좀 이렇게. 그죠? 우리 지난주에 아들 오셨죠?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책을 참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멘탈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친구는 의대 간다, 대학 간다 그래도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전혀 부럽지 않아. 근데 얘는 지금 대학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그림은 잘 그려요. 그림은 열심히 잘 그려. 제가 보기엔 엄청 잘 그려요. 내 아들 그림이라 그런지 잘 그려요. 그게 그거 갖고 무슨 생산성 한 거 없어요. 근데 자기 알바하면서 또 그림을 그리겠대요. 자기 인생에 열심히 자기가 행복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어느 친한 친구는 의대도 가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은 없어? 없어. 나는 이제 약간 경쟁심을 유발해서 너도 한번 공부해볼래? 이러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없는 거야. 이게 정말 행복한 거. 자기 행복한 거 하면 남이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뭐냐면, 나는 낙오자구나. 실패자구나. 그러니까 이거 뭘로 가냐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몇 명 안 돼.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실패자가 어디 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는 거야. 자기 역할을 찾고. 그래서 나비 여기 이 정상은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날아서 올라간다고. 날개는 뭐예요? 날개는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날개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아이들도. 그거를 발전시키고 그거를 걔가 행복해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9페이지 아래쪽 우리 빨간색 우리 학교는 이제 너무 경쟁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중간에 파란색 경쟁제일주의 교육은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콘의 경고를 무시했고 미국입니다. 이제 무참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비교하면 미국 교육의 실패가 거론한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오바마는 자신이 불어한 한국 교육이 경쟁제일주의와 미국제 교육 이념을 직수입해 약한 손질한 것 이대로 가면 한국 교육도 결국 미국의 실패를 뒤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자, 콘이 경쟁주의 교육이 대안으로 제정한 것은 협력학습이다. 협력학습이란 학생들 짝을 이루거나 작은 그룹을 만들고 적극적인 상호 의존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하브루타 독서입니다. 하브루타. 독서는 이제 제가 한 거고. 하브루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브루타라는 게 없어요. 이게 하브루타가 뭐냐면 질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보셨어요? 거기는 엄청 시끄러워요. 둘씩 짝을 지었고 막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또 바꿔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자기를 교정할 줄 알고 남의 길 귀 기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한다고 하는 우리처럼 주입식이 아니고 토론, 창의. 여러분 노벨상의 33.3%가 뭐래요? 정확히는 좀 모르지만 30% 이상이 뭐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교육, 하브루타 교육. 서로 협력하는 교육이에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냐면 남의 것을 내가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과감하게 발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기자들도 질문하는 거 기자들도 질문 못했잖아요. 기자들 똑똑하잖아요. 근데 질문도 못해. 그 애들한테 질문할 사람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뭐 질문하면 질문 못하는 이유가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이게 다 맞지. 그런데 자꾸 들으면서 근데 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교정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협력교육, 협력학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잠시 학습의 분위기 전환이나 그룹 간의 경쟁을 통해 경쟁을 높이기 위한 기존의 그룹별 수업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협력학습은 그룹 내 그룹 간의 경쟁 요소를 배제했으며 잘잘못에 대한 보상과 벌도 없이 완전한 자율학습 구조이다.
그러니까 뭔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예요? 어떤 답을 찾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의 어떤 결과를 맺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렵지만 함께 배우고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원의 자존심과 상호 의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학업 성취도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1등에서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좋은 의견이 있고 그래서 남을 갖다가 뭐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조금 자기가 공부 좀 했다,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길다, 좋은 대학을 뭐 우리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나왔다. 그렇게 하면요, 이게 무시하려고 해요. 무시. 사람을 무시하는. 여러분 무시 당해 보셨어요?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무시 당한 적이 없으시군요. 네? 기분 나쁘. 엄청 인격적 살인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 거.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고 평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사람 세계에서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 한 사람 안에는 뭐 하나님의 가면이라 그랬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네, 캘리그라피 강사님.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자, 11쪽 중간에 코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협력학습의 경쟁에 의존을 하는 기존 표준 학습 방법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낳은 케이스가 수백 건을 검토 사례의 87%에 대한 실증 자료이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협력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87%는 높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그걸 안 집어넣네. 내가 오늘 책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이 경쟁 교육 시스템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도 그 안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만 경쟁을 심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것들 자꾸만 심어주고,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하는 거, 협력해서 하는 거, 그러다 보면 뭐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기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주 휴강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할게요. 자, 다음 주 나눌 책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좀 두껍고 어렵기도 할 수, 이게 뭐냐면, 여기 있을래요? 폭력에 대한 저항과 수능인데, 이게 저기예요. 일본 가톨릭 교도들이 실제 170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톨릭 신부가 배교를 해요. 근데 이제 겉으로만 보고 그것이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배교인가? 뭐 이런 그 질문인데, 요거는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 살다 폭력이 있을 수 있죠. 이 폭력을 뭐 사람 맞는다는 게 아니라 공권력의 폭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제도의 폭력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성이었을 때, 약자였을 때, 그때 어떻게 그 폭력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가? 또는 그 폭력을 그냥 수능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훗날 아이들이 그런 갈등과 고민했을 때, 그죠?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비판적 이성이냐, 아니면 도구적 이성이냐. 도구적 이성은 뭐예요? 그냥 악인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비판적 이성은 뭐예요? 악이라고 하면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 주도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